사실 이 파월 의장을 향한 트럼프의 비난이 굉장히 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파월 해임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독립적인 연준의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파월의 임기가 내년 초까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파월이 만약에 일찍 해임이 된다면 조금 시장에서 호재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쵸. 사실 이번 오늘 간밤 발언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신중하게 계속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와 파월의 대립이 계속 금리 인하에 관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는 인플레이션도 없고 경제도 양호하다면서 금리를 최소 2에서 3% 정도 낮춰야 된다고 발언을 했고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긴축 스탠스는 멍청하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해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연간 8천억 달러 이상을 좀 절약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 거죠. 말씀해 주셨듯이 심지어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해임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연준의 독립성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금리를 내리라는 요구를 넘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갈림길에 서 있기도 합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약 1년 정도 남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장신의 어떤 통제력을 강화하고 또 후임 의장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연준 내부에서도 사실 7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반된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던 미셸 보우먼 부의장과 또 크리스토퍼 윌러 의사는 연이어서 7월에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보우먼은 보우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하 연설에서 고용 악화 위험이 더 커지고 또 관세가 주는 중대한 영향에 대한 명확한 징후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보우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좀 매파적인 스탠스였는데요.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서 비둘기파적으로 좀 스탠스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7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가능성을 시작점을 좀 내보였던 윌러 이사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의 둔화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금리 인하 지지를 공식화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스턴 시카고 연은 총재까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조기 인하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필요하다라고 가세하면서 연준 내부에서 계속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반대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 애틀랜타 연준 총재인 라팔 보스틱은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흡수했지만 올해 말부터는 이 관세를 다시 반영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고용 시장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더 걱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도 보이면서 연준 내에서 계속 이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좀 결정지어줄 이 향방을 결정지어줄 파월 의장의 발언이 필요했고요. 간밤에 이제 발표가 됐었죠. 반기 정책 보고를 진행하면서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파월은 설명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경제와 고용 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뭐 억제가 된다면 인하에 도달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특정 시점을 지목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말하면서 당장은 동결 중심의 스탠스와 또 경제 지표를 봐야 또 추후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매우 절제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